여러분 안녕하십니까? SBS 뉴스입니다. 연휴 이틀째인 오늘 고속도로는 어제보다 차량 소통량이 적은 편입니다. 오후 대여섯 시쯤 가장 붐볐다가 밤 11시 이후 완전히 해소될 전망입니다. 보도에 이성훈 기자입니다. 긴 연휴에 규성 차량이 분산되면서 현재 전국의 고속도로는 비교적 원활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전 11시 20분 기준으로 경부고속도로는 부산 방향 잠원나들목에서 양재나들목까지 5.6km 구간과 목천나들목에서 천안휴게소까지 6.6km 구간이 정체를 빚고 있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는 서울 방향 일직분기점에서 금촌나들목까지 3.8km 구간에서 더딘 속도로 차량이 이동 중입니다. 정오 기준으로 승용차로 서울요금소를 출발해 전국 주요 도시까지 걸리는 예상 시간은 부산 4시간 40분, 울산 4시간 19분, 목포 4시간입니다. 대구와 광주까지는 3시간 20분, 강릉 2시간 50분, 대전과 양양은 2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도로공사는 오늘 전국 고속도로 교통량이 어제보다 90만 대가량 줄어든 378만 대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또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나가는 귀성 방향 차량은 7만 대 감소한 45만 대,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들어오는 귀경 방향 차량은 9만 대 감소한 38만 대로 예상했습니다. 고속도로 차량 정체는 오후 5시에서 6시 절정을 이뤘다가 서서히 교통량이 줄어들어 밤 11시 이후 해소될 전망입니다. SBS 이성훈입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추석 황금 연휴 첫날인 어제 인천공항을 통해 출발한 여객수가 11만 4,746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인천공항으로 도착한 여객수는 7만 4,360명이고 전체 여객수는 18만 9,106명에 달합니다. 종전 하루 최다 출발 여객수는 여름 성수기인 지난 7월 30일에 10만 9,918명이었습니다. 공사 측은 오늘 전날보다 많은 11만 5천여 명의 여객이 몰려들 것으로 예측하고 있어 최다 출발 신기록은 하루 만에 다시 쓰일 가능성이 큽니다. 중국을 방문 중인 틸러슨 미 국무장관이 미국은 북한과의 대화 채널을 열어두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정부 최고위 인사가 북한과 대화 의지를 공식적으로 밝힌 셈인 만큼 북한의 반응이 주목됩니다. 베이징에서 정성엽 특파원입니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은 공식 방중 일정인 시진핑 주석과의 회동 이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북한과의 대화 채널을 열어두고 북한의 대화 의지를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과 두세 개의 소통 라인을 갖고 있다면서 상황이 블랙아웃, 즉 정전같이 암담한 상황은 아니라고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북한과 대화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북한의 6차 핵실험과 미사일 도발로 군사 충돌 가능성이 제기되고 미국이 지속적인 대북 압박을 진행 중인 상황에서 트럼프 행정부 외교수장의 이번 발언은 북핵 문제의 변곡점이 될 수 있어 주목됩니다. 앞서 틸러슨 장관은 시진핑 주석과의 만남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 일정과 북핵 문제 등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시진핑 주석은 현재 미중 관계가 안정적으로 발전하고 있다면서 협력만이 양국의 유일한 올바른 선택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11월 3일부터 14일까지 11박 12일 동안 한중일 3국을 방문하고 베트남 에이펙 정상회의와 필리핀 아세안 정상회의에 참석합니다. 이 중 핵심은 단연 미중 정상회담인데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의 정상회담 담판 결과가 북핵 위기 정세의 최대 고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베이징에서 SBS 정성엽입니다. 어제 노량진 수산시장에서 여자아이 2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불꽃놀이를 보려고 옥상으로 올라갔다가 추락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당시 현장엔 제대로 된 출입 통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정우 기자입니다. 이른바 불꽃놀이 명당으로 꼽히는 노량진 수산시장 옥상 주차장. 이곳에서 추락사고가 발생한 시간은 어제 저녁 6시 40분쯤입니다. 세계 불꽃놀이 축제가 시작하기 전 옥상에 올라간 7살, 11살 여자아이가 7m 아래로 추락한 겁니다. 그냥 못이 뚝 떨어져서 뭔가 그랬는데 옷이 떨어졌나? 그렇게 저는 봤거든요. 그랬는데 사람이 떨어졌다고 막. 근데 엄마 소리도 나더라고요. 아이들이 추락한 이유는 부실한 환기구 덮개 때문이었습니다.
사고를 당한 여자아이들은 바로 이 환기구 위에 올라갔다가 플라스틱 재질로 된 덮개가 깨지면서 그대로 바닥으로 추락했습니다. 탁 트인 옥상엔 같은 모양의 환기구가 여러 개 있는데 누구든 마음만 먹으면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사고 당시엔 수십 명의 시민들이 불꽃놀이를 보기 위해 옥상으로 몰렸지만 제대로 된 출입 통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작년에는 이제 이 상인들이 못 올라가게 해가지고 막았거든. 근데 금년에는 차를 일단은 못 올라가게 하고 사람을 올라가고도 허용을 해줬다는 거야. 바닥에 떨어진 아이들은 119 구급대가 출동했을 당시 의식은 있었지만 얼굴 등을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SBS 김정호입니다. 몰카 범죄에 쓰이는 불법 위장형 카메라 8억 원 상당을 유통한 수입업자와 이들에게서 카메라를 구매해 성관계 장면 등을 몰래 찍은 이들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인증받지 않은 위장형 카메라를 유통한 혐의로 41살 홍모 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2015년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위장형 카메라 3,568점을 중국에서 수입해 7억 9천만 원 상당을 불법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프랑스 파리에서 미국 로스앤젤레스로 향하던 에어프랑스 여객기가 한쪽 엔진에 생긴 문제로 캐나다 북동부 해안의 한 공항에 비상 착륙했습니다. 파리 샤를드공 공항에서 승객 496명과 승무원 24명을 태우고 출발한 에어프랑스 에어버스 에어 38경기는 이륙 5시간 뒤 그린란드 남단을 통과할 무렵 날개 엔진에서 발생한 폭발 굉음과 함께 크게 흔들렸습니다. 비행기는 엔진 사고 이후 캐나다 북동쪽 해안에 있는 한 공항에 불시착했으며 탑승객 중 부상자는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에어프랑스 측은 여객기 엔진에 결함이 발견됐으며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늘은 연휴 둘째 날입니다. 오늘부터 내일까지 전국적으로 비 소식이 있어서 귀성길 불편이 있지 않을까 걱정인데요. 현재 레이더 영상 보시면 서쪽 대부분 지역을 중심으로는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이 비는 오늘 밤 전국 대부분 지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특히 남해안과 제주를 중심으로 많은 비가 집중되겠습니다. 서울과 경기, 강원 중북부 지역에는 5에서 30mm, 강원 영동과 남부지방에 최고 70mm, 남해안과 지리산 부근 제주 산지를 중심으로 많은 곳에는 150mm가 넘는 집중호우가 예상됩니다. 비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대비를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현재 제주 산지에는 호우주의보가 내려졌고요. 대부분 해상에 풍랑 예비특보도 발효 중입니다. 바닷길 이용하시는 분들 특히 더 주의를 해주셔야겠습니다. 한낮 기온은 서울이 22도, 대구도 22도, 부산 24도로 비 소식과 함께 어제보다 기온 크게 떨어지겠습니다. 동해안 지역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은 내일 오후에 비가 그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